안녕 친구들, 돌아온 걸 환영해요. 역시 바이에른 뮌헨의 김희재 선수는 이번 시즌 팀 내에서 3순위 센터백으로 밀려나며 좀처럼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고 중요한 경기에서는 벤치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김민재 선수 역시 특히 UEFA 챔피언스리그처럼 큰 무대에서는 연이어 결장하며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 김희재 선수는 오늘 정말 오랜만에 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선발 출전 기회를 잡으며 빅매치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김희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선보이며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안타깝게도 경기 도중 퇴장을 당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면서 아쉬움도 함께 남겼습니다. 오늘 새벽 열린 2025에서 26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7차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홈구장 알리안츠 아레나로 로열 유니옹 생질로아즈를 불러들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상대했던 로열 유니옹 생질로아즈는 벨기에 프로리그에서 무려 90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최근 급부상한 강팀입니다. 이번 시즌에도 리그에서 13승 6무 2패라는 뛰어난 성적을 기록 중인 벨기에 내에서는 명실상부한 최강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32개 팀 중 최하위권으로 떨어지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었죠. 반면 바이에른 뮌헨은 분데스리가에서 다소 기복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스리그에서는 5승 1패로 전체 32개 팀 중 3위에 올라 있을 만큼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홈경기라는 이점까지 더해지며 이번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의 우세가 점쳐지는 매치업이었습니다. 김희재 선수 개인적으로도 이번 경기는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이번 시즌 요나탄 타와 우파메카노에게 밀리며 완전히 3순위 센터백으로 내려앉았고 분데스리가에서도 18경기 중 단 7경기만 선발로 나설 정도로 철저히 벤치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지금까지 6경기 중 비교적 약체로 평가받는 키프로스의 파포스전 단 한 경기만 선발 출전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뱅상 콤파니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마누엘 노이어를 골문에 세우고 김민재, 요나탄 타, 우파메카노를 포함한 수비진과 함께 키미히, 해리 케인, 루이스 디아스, 알렉산더 파블로비치 등 주축 선수들을 대거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만 거둔다면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사실상 확정지을 수 있는 만큼 바이에른 뮌헨은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 선발 라인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은 주전급 라인업을 꺼내 들었고 김희재 선수는 이번 시즌 두 번째로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선발 출전 기회를 받으며 정말 오랜만에 긴 출전 시간을 소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로열 유니옹 생질로아즈를 상대로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워낙 컸던 만큼 경기 초반부터 완전히 상대 하프 진영에서 주도권을 잡는 일방적인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전반전 슈팅 수는 6대2, 볼 점유율은 64대36으로 경기 내용만 놓고 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확실히 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격의 완성도였습니다. 유니옹 생질로아즈가 극단적으로 내려앉아 수비에 집중하는 전술을 들고 나오다 보니 바이에른 뮌헨은 결정적인 찬스를 좀처럼 만들어내지 못하며 다소 답답한 전개를 이어갔습니다. 올 시즌 내내 막강한 화력을 앞세워 다득점을 쏟아내고 있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에서는 전방에서 확실하게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볼 소유권을 허무하게 내주는 장면들이 반복되며 다소 바이에른답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시즌 벌써 32골을 기록 중인 해리 케인, 공격 포인트 25개의 루이스 디아스, 그리고 3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마이클 올리세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삼각편대는 그동안 독일 무대와 유럽 무대를 휩쓸어왔지만 이날만큼은 유니옹 생질로아즈를 상대로 상당히 무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 1분, 루이스 디아스의 낮은 크로스가 해리 케인에게 연결됐지만 마무리로 이어지지 않으며 절호의 기회가 무산됐고 12분에는 중거리 슈팅에 강점이 있는 유망주 레오나르트 칼이 자신 있는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문을 크게 벗어나며 또 한 번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어 전반 40분 코너킥 상황에서는 하파엘 게레이루가 헤더로 위협적인 슈팅을 시도했지만 역시 골대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바이에른 뮌헨은 전반전 동안 유니옹 생질로아즈를 상대로 실질적으로 위협적인 유효 슈팅을 거의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공격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었고 계속해서 수비적으로 버티던 유니옹 생질로아즈는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이 막힐수록 간헐적인 역습으로 한 번씩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런 상황에서 수비에 있어 거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김희재 선수입니다. 김희재 선수는 특유의 빠른 스피드를 앞세워 상대 공격수가 뒷공간을 노리며 역습을 시도할 때마다 미리 스프린트로 커버에 들어가 스피드 경합을 붙었고 결국 상대보다 먼저 볼을 잡아낸 뒤 강한 몸싸움으로 깔끔하게 걷어내는 장면을 여러 차례 만들어냈습니다. 김희재 선수가 자주 보여주는 특유의 커버 수비가 이번 경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순간들이었습니다. 또 김희재 선수는 몸을 사리지 않는 도전적인 수비로 적극성까지 보여줬습니다. 전반 17분에는 거친 태클로 경고를 받을 정도였는데 카드라는 리스크는 있었지만 상대 공격수들에게는 충분히 압박과 위협이 되는 허슬 플레이였습니다. 전반 25분에는 김희재 선수의 장점이 또 한 번 빛났습니다. 상대의 패스 타이밍을 정확히 예측해 끊어내는 인터셉트 수비로 볼을 차단하는 장면을 만들어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볼을 걷어내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볼을 몰고 중원까지 치고 나가며 볼 운반 역할을 수행했고 이어서 전진 패스까지 시도하며 공격 전개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비록 이 장면에서 김희재 선수의 패스가 상대 수비에 걸리며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 곧바로 강한 압박을 가해 상대가 공격적으로 볼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지연시키는 영리한 수비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어 전반 막판에도 다시 한번 상대 패스를 끊어내는 장면을 만들어내며 여러 차례 뛰어난 차단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김희재 선수뿐만 아니라 바이에른 뮌헨 수비 라인 전체가 상대 공격수 대응에서 개인 기량과 대인 수비 능력 면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비 흐름 자체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전반 28분 요나탄 타가 순간적으로 상대 공격수 프로미스 데이비드를 놓치는 장면이 한 차례 나왔는데요. 이 위기를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가 환상적인 선방으로 막아내며 실점 위기를 넘겼습니다. 결국 바이에른 뮌헨은 로열 유니옹 생질로아즈와의 이번 경기 전반전을 0대0 스코어로 마무리하며 후반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공유와 구독, 좋아요